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비우스라고 하는 것을 잠시만요. 네, 모비우스라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실제로 동작도 해보고 데이터도 올려보고 확인을 해볼 건데, 이 모비우스가 뭐냐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M2M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1M2M 표준을 활용을 해서 만든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1M2M 인증을 받아서 서버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로 공개한 모비우스라는 거를 오늘 한번 설치를 해서 내일까지 활용을 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저희 오션 사이트를 배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모비우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배포를 해두고 있어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해 주셨던 오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탭에 들어와 보면은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활용을 할 거는 이 모비우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설치까지 해보실 거고, 그리고 확인을 할 때는 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 리소스 브라우저라는 거를 한번 구동을 시켜볼 거고, 리소스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비우스에 실제로 쌓이는 데이터들을 이제 UI를 통해서 어떤 트리 형식으로 쌓이는지, 어떤 구조로 쌓이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후에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 모비우스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모비우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제로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시켜볼 거고, 리소스 브라우저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거는 이제 뭐 IoT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활용하지는 않을 거고 포스트맨이라는 툴로 대체를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가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IoT 서비스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버고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라는 것을 통해서 IoT 디바이스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들을 인증하는 그런 동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외에 뭐 그룹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추후에 있을 이론 시간에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비우스가 이제 나름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REST AP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뭐 HTTP, MQTT를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에 웹소켓도 지원을 해서 이제 모비우스랑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연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우스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을 하는지 이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things라고 하는 센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들이 어떤 IoT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랑 붙어서 인터넷상으로 데이터를 뿌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뿌려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모비우스랑 규격을 맞춰서
모비우스가 받을 수 있게 데이터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비우스는 하나의 서버로서 그 데이터를 받아갈 거고, 그거를 DB랑 연동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버에. 그러면은 이 뒷단에 앱이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비우스에 올라온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UI상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거고,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은 일종의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비우스가 그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아마 진행을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비우스는 IoT 디바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DB랑 연동을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미드웨어로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랑 연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저희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우스는 Node.js 기반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비우스라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해볼 텐데, 저희가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MySQL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QTT 브로커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 MQTT 브로커는 MQTT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 모비우스가 MQTT 브로커랑 같이 동작을 함으로써 MQTT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비우스를 결국에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Node.js라는 언어가 필요하고요. PC에 아마 오늘 다 설치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비우스를 저희 공개를 해놨는데,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받아서 실제로 설치하고 동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진행을 하면서 좀 부족한 설명이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 설명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GitHub에 PDF를 공개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 첨부된 링크 들어가시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GitHub나 이 문서 보시면은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할 OS는 윈도우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따라와서 실제로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MySQL을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같이 진행을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MySQL을 먼저 검색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MySQL에 대해서 나오는데, 커뮤니티 서버라고 하는 부분에 죄송합니다. 네, 인터넷에 이제 MySQL을 검색을 하면은 MySQL 커뮤니티 서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은 쿠키는 허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ySQL 서버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쓸 버전은 8.0 버전입니다.
이 이상 8.4 버전을 쓰게 되면은 뭔가 저희 지금 모비우스 만들어져 있는 쪽에서 MySQL이랑 연동하는 부분이 아직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증 관련한 부분인데 8.4가 되면서부터 인증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저희 모비우스랑은 지금은 연동이 불가능하고요. 8.0 버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버전으로 선택을 해서 이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 주시면은 뭐 편하신 버전으로 이제 웹 버전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로컬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회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맨 아래 이제 노땡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 지금 경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영어로 바꿔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추후에 영어로 된 PC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넥스트 눌러주시고, 저희 지금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서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스탠다드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셔도 무방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서버랑 워크벤치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텀을 선택을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버전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전에서 그냥 이렇게 서버 제일 안쪽까지 확장을 해주시고 서버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워크벤치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서 넥스트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넥스트 인스톨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을 설치한 이유가 여기서 이 아래쪽 레거시 설정을 하기 위해서 8.0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쭉쭉 해주시다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필수로 아래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서 MySQL 검색해서 커뮤니티 다운로드 서버가 있어요.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커뮤니티 서버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버전 선택에서
8.0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버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웹 버전이나 로컬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시고 커스텀 버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서버 추가하고 워크벤치도 추가하고 해서 두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을 하시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추가를 해 주셔도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랑 워크벤치 추가해서 설치 진행해 주시고요. 이 옵션, 이 레거시 옵션이 나오면은 필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인증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 옵션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MySQL 5.0 버전에서 쓰던 인증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MySQL이랑 뭐 연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안 해놔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시고 나서 필수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패스워드가 나중에 모비우스에 기입해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는 설치를 하시고 나서 무조건 기록을 하거나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나서 넥스트 눌러서 그 다음 화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서비스 네임이나 이런 선택을 하는 창이 있는데 그냥 기본 설정으로 넥스트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설치를 하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서버랑 워크벤치 추가했는지, 그리고 레거시 설정했는지, 그리고 비밀번호 꼭 기억해주고 계시면은 뭐 나머지는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설치를 마무리해 줍니다. 원래는 저희가 같이 설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뭐 오전에 테스트 좀 한다고 먼저 설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PPT 상의 그림으로만 좀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설치를 하면서 화면 캡처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진대로만 하셔도 설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제 혹시 설치가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나는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저희 뭐 뒤에 아마 봐주실 거고, 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라도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뭐 틈틈이 봐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설치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MQTT 브로커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MQTT 브로커는 인터넷에 MQTT 브로커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라고 뜨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링크가 같이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클릭을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PPT에 있는 장표에 있는 이 페이지를 똑같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0.18 버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이 MQTT 브로커는 별다른 설정을 하실 게 없어요. 그냥 넥스트만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는 뭐 별다른 옵션이 없어서 계속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되면은 저희가 이 뒤에 세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이 그림대로 별다른 설정 없이 쭉 진행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자면은 아마 설치 경로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스키토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모스키토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보면은 모스키토 컴프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PPT 장표에는 모스키토 설치 경로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통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그다음에 모스키토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스키토 컴프를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C에서 저희가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혹시 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메모장 그런 게 있으면은 열어주시면 좋은데 메모장은 아마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PPT 장표에 저희가 세팅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써주려고 하는 건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리스너 라는 것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마 설치를 하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없고 아마 이렇게만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샵이 붙어 있고 리스너라고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PPT 교환의 장표처럼 이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 웹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도 되고요. 지금 이 두 줄. 네. 1883의 프로토콜은 MQTT라는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쓰냐고 하면은 이제 외부랑 통신을 할 때도 MQTT 브로커가 1883 포트를 보고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포트를 써도 다 열려 있을 텐데 이제 모비우스는 외부에서 IoT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보내 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83 포트를
외부 통신 가능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 설정에 대해서 뭐 보안이 중요하다 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이클립스 사이트 참고하셔가지고 문서도 있거든요. 도큐먼트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 PPT 장표에다가 allow anonymous라는 파라미터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allow anonymous true라고 넣어놨는데, 만약에 뭐 보안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면은 SSL이나 뭐 TLS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allow anonymous를 쓰는 이유는 굳이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이런 거를 보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서 true 값으로 세팅을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정까지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설정이 적용이 된 컴프 파일이 있을 텐데,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하시거나 잘라내기를 하셔서 아까 그 MQTT 폴더 안에, 모스키토라는 폴더 안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설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설정을 한 내용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단축키는 Ctrl Shift ESC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작업 관리자 들어왔을 때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11이신 분은 저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뭐 윈도우 10이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아마 한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탭을 들어가서 이 네임에 대해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고 M을 눌러줍니다. 그럼 M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모스키토라는 항목이 있어요. 작업 관리자에 서비스 들어오시면은 모스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키토를 우클릭해서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스테이터스가 있는데요. 보통 뭐 동작 중, 실행 중 이렇게 뜰 텐데, 만약에 여기가 중지됨이라고 뜨면은 설정할 때 이제 뭐 오타가 나시거나 뭔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설정 파일 한번 다시 확인해서 뭐 띄어쓰기나 오타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러닝이라고, 동작 중, 실행 중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제 작업 관리자 서비스에는 MySQL 80이 실행이 안 되는, 보이지 않는데 그건 MySQL은 일단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모스키토, 지금은 모스키토라고 하는 것의 동작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SQL.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MySQL, 모비우스, MQTT 설정은 끝이 났고, 저희가 모비우스를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한 언어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라는 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줄 건데요. 똑같이 인터넷 창에다가
Node.js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라고 글자가 떠 있고 여기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최신 버전은 22.2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LTS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내가 웹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웹이 뭐 Node.js 18 버전만 이용할 수가 있다, 아니면 16 버전만 쓸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모비우스는 그렇게 크게 지금 Node.js의 버전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최신 버전 해주셔도 되고 옛날 버전, 뭐 16 버전까지는 무방한 것 같습니다. 16에서 20 버전 짝수로 16, 18, 20 중에 선택을 해서 마음껏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Node.js도 설치하는 과정이 지금 별도로 옵션을 타는 게 없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환경 변수를 직접 잡아줬어야 됐는데 요거는 아마 자동으로 잡힐 거라서 그냥 혹시나 잡혀 있는지 확인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설치 파일 다운받아서 진행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ode.js가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한번 켜주시면 돼요. 켜서 node-v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설치 전에 명령 프롬프트를 이미 실행을 시켰었다 하시면은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켠 적이 없었다 하시면은 바로 명령 프롬프트 cmd 창 열어서 node-v 입력해 주시면은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이 버전이 안 나온다 하시면은 설치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우스를 이제 설치를 해볼 거예요. 모비우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오션 사이트 보여드렸었는데 이 오션 사이트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깃허브에 들어와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모비우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탭에 들어와 주시면은 이 사이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developers iot ocean.org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탭에 들어오면은 저희 깃허브 페이지를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배포된 zip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깃허브에서 받는 방식이고요. 안 그래도 최신 버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깃허브에서 직접 다운을 받아볼 거예요. 저희 깃허브 주소가 IoT 캣티의 모비우스입니다. IoT 캣티의 모비우스 들어와서 깃을 좀 사용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깃클론 해서 직접 받아 주셔도 되고요. 내가 깃이라는 거를 처음 써본다 하시면은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코드 열어보시면 이 녹색 창 열어보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탕화면에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zip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링크를, 이 패스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CMD 창 하나 열어주시고요. CMD 창 하나 열어서 복사했던 경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근데 앞에다가 cd, change directory라고 하는 cd 를 입력을 해주고 경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은 경로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npm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 npm 인스톨이라고 하는 거는 Node.js의 패키지를 내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npm은 노드 패키지 모듈의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겠다입니다. 그래서 npm 인스톨 하게 되면은 뭔가 진행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은 모비우스에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 폴더가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한번 뭐 별다른 세팅 없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은 노드 모비우스입니다. 뭐 뒤에 .js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모비우스만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진행이 되면서 DB랑 연결이 안 됐다라고 뜨죠. 여기까지 혹시 확인이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DB랑 모비우스랑 한번 연결을 해줄게요. 아까 모비우스 폴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는 없었던 conf.json 파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db 패스라고 하는 뒷부분에 실제 아까 저희가 MySQL 설치하면서 입력했던 패스워드 있죠?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IoTKT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실제 이 PC에 세팅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똑같이 conf.json이 있고요. 네, IoTKT라고 해서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MySQL에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MySQL 워크벤치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 아마 로컬이라고 해서 하나 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썼던 패스워드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로그인을 해놔서 그냥 넘어오는데 PPT 장표처럼 이 창이 뜨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아마 모비우스 DB라고 하는 테이블이 없을 거예요. 제가 똑같이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본 상태일 텐데 이제 이 데이터 스키마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저희 서버에 들어오시면은 데이터 인풋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데이터 인풋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인풋 항목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옵션에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두 번째 걸로 체크를 해줄 겁니다. 네. 네, 여기 한번 봐주실 거고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자면은 두 번째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미 SQL로 저희가 덤프를 떠놓은 SQL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옵션이고요. 그 경로는 저희가 다운받았던 모비우스 폴더 안에 모비우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우스 폴더 안에 들어오면은 SQL 파일이 있고요. 이 SQ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스키마 이름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 스키마를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상도가 깨져서 가려져 있는데 여기 New라는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New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 모비우스 DB라고 써줍니다. 여기는 항상 모비우스 DB라고 써주셔야 돼요. 모비우스 DB라고 써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지금 버튼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밑에 보면은 요 버튼 밑에 보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스타트 임포트라는 버튼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트 임포트라는 것을 해주시면은 스키마가 하나 더 생성이 될 거고 그 경로가 네, 노드 모듈스에서 아니요, 노드 모듈스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모비우스 폴더 안에 모비우스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은 모비우스 DB
.sql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모비우스 폴더가 비어 그러면은 압축 해제가 다시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거는 모비우스를 다시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DB 테이블이 다 잘 올라갔으면은 네, 이 화면처럼 스키마가 하나 생겼을 거고요.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뭔가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뭐 ACP, AE, CB, CIN, CNT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야 잘 된 거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비우스를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온 모비우스로 다시 실행을 한번 해주면은 이제 뭔가 커넥션 에러가 안 뜨고 쭉 진행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inits 4004라는 메시지가 뜨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거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포스트맨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 다운로드 포스트맨 클릭을 하셔서 윈도우 64비트 다운로드 받아서 일반 설치 진행하듯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TTP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 것만, 단발성 메시지 보내는 거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포스트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에 저희가 이제 공개해 놓은 스크립트를 알려드릴 텐데 그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테스트하는 환경을 꾸미는 거는 지금 한번 해볼 거고, 충분히 이 포스트맨 가지고 모비우스랑 통신 테스트 정도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 하나, 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를 생성을 했을 때 메시지가 잘 갔는지 그걸 응답 받아보고 뭐 200번 응답이 들어온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고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 뭐 4004 아니면은 뭐 400번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메시지가 안 갔거나 아니면 생성이 안 됐거나. 그래서 뭐 그런 거 응답 코드에 대한 거는 이제 이론 때 알려주실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응답 코드 보고 테스트 해보는 수준은 이 포스트맨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스트맨을 일단은 설치를 해두시고요. 아까 리소스 브라우저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장표를 안 띄워놨었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리소스 브라우저라고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똑같이 이 GitHub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공개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비우스를 검색을 해주시고, 네, 모비우스 오픈 플랫폼 URL은 위와 같고요. 저희 오션 사이트 들어오셔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거고요. 교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요 교환 보고 늦게라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모비우스 오픈 플랫폼 zip 파일에는 이제 그 브런치 버전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리소스 브라우저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어요. 리소스 브라우저라는 폴더 한 번 더 들어와 주시고 폴더 경로를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모비우스를 실행을 했던 CMD 창이랑은 다르게 새로 하나 더 열어줄 거고요. 네, 새로 하나 더 열어주고 폴더를 똑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이제 모비우스가 아니라 리소스 브라우저로 끝나는 폴더 경로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npm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뭔가 설정을 하려고 하면은 할 게 되게 많은 건데 저희는 지금 그냥 모비우스랑 연동을 해서 UI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툴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 패키지 설치해주고 바로 실행할 거예요. 노드. 근데 여기서는 얘도 결국에는 이제 뭐 나름 웹으로 짜여져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코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npm 스타트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빈 폴더 안에 ww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ode www 해서 이 파일을 직접 실행을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npm 스타트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이 www가 실행이 되면서 그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러면은 웹에서 로컬호스트 땡땡 7575 접속을 한번 해주시면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은 저희가 여기에 모비우스 주소를 적어줍니다. 저희는 지금 로컬에 있는 모비우스를 쓸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적어주고요. 모비우스랑 주고받는 포트는 7579예요. HTTP가 7579라는 포트를 쓰고 있고요. MQTT는 188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579 해서 URL을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웹이 이 모비우스라고 하는 애가 뭐 나중에 이론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은 CSE라고 하는 애고
이 뒤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자리가 A라고 하는 자리예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스틴이라는 애를 한 번도 생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UI를 확인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다운받았던 포스트맨 통해서 데이터를 올려볼 거예요. A를 생성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생성이 잘 됐는지 또 다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받았던 포스트맨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게 아마 좀 낯설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익숙해지면은 별거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하실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실 테지만 저희가 교환은 최대한 필수 내용들은 다 넣어놓고 누락 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환 보고 좀 늦게라도 따라오시고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을 열어보면은 처음에는 뭐 아무런 스크립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스크립트를 또 GitHub에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M2M API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zip 파일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은 똑같이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이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아마 로그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옆에 보면은 콜렉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제가 혼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콜렉션에 들어오셔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 드래그 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라고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요 원M2M API 테스팅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희가 콜렉션을 총 3가지 버전을 넣어놨어요. 근데 조금 내가 친절하게 한글로 잘 되어 있는 콜렉션 쓰고 싶다 하시면은 KOR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데 복사를 할 거냐 예요. 대체를 할 거냐 뭐 덮어쓰기를 할 거냐 복사를 할 거냐 이런 건데 대체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KOR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SE 베이스라고 해서 모비우스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이 CB 조회라고 하는 거는 모비우스를 조회해 보는 건데 모비우스가 당연히 돌고 있어야 조회를 했을 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한번 명령을 보내볼 텐데 지금 보시면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스크립트 보면은 np url c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냐? 환경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에 np url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값으로 http s는 아닙니다. s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http 127.0.0.1에 저희가 아까 포트가 7579라고 말씀드렸죠.
7579를 써줍니다. 127.0.0.1에 로컬호스트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별도의 IP의 모비우스한테 조회를 해보겠다 하면은 여기에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그 IP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커런트에도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B라는 값도 있었죠. CB가 결국에는 모비우스예요. 그래서 슬래시 그냥 모비우스 써주시면 됩니다. 뭐 CB에 대한 거는 이따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 줍니다. 환경 변수의 이름은 별도로 설정을 해도 돼요. TTA 아카데미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조회에서 하기 전에 환경 변수를 잡아줍니다. TTA 아카데미라고 제가 지정을 해놓은 환경 변수를 이제 불러온다라는 거고요. 샌드를 해보면은 M2M 12 뭐 여러 가지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게 제가 포스트맨을 통해서 모비우스 조회 요청을 보낸 거예요. CSE 베이스 조회 요청을 보낸 겁니다. 이게 모비우스가 안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비우스를 껐고요. 포스트맨으로 조회를 날려보겠습니다. 리퀘스트가 안 가죠. 네, 이게 모비우스랑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빠르게 A2를 생성을 하나 해볼게요. 이제 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메시지, 바디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겠다가 없고 그냥 뭐 빈 데이터라도 보내면은 응답이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생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진 A를 생성을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A를 생성을 한다 하면은 생성이 잘 됐을 때는 201번이 들어옵니다. 응답 코드가. 근데 이제 1M2M에서의 응답 코드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일단 저희 이 포스트맨에서 HTTP에 대한 응답 코드는 201번이 들어왔고 저희 리소스 브라우저에서 해상도가 안 맞는데 저희 스타트 버튼이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이 A가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모비우스라는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하나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비우스를 저희가 오늘 한번 테스트를 설치해서 테스트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뭐 이후에 테스트를 실제로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 한 건데 아마 이론 교육을 들으시면서 좀 노트북으로 끄적거려서 해보실 분들은 한번 교환 보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론 수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테스트 하는 거는 교환에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아니면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숏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뭐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뭐 A 아니면은 CSE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뭐 ty, rn 뭐 이런 게 지금 어떤 값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숏네임이라고 하는 저희 또 배포해 놓은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저희가 장표에 넣어놨던 거고요. 추후에도 이제 할 실습들을 좀 원활히 하시려면은 이 모비우스 설치를 해두시고 어떻게 쓰는지 요 교환 이 장표를 보고 좀 한번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도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번거롭게 오늘 할